예, 여기서 습기라고 하는 말은 습관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습관인데. 그 다음에 제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활동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을 말할 때 업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이 남기는 여력, 남기는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할수록 더 쉬워지는 건데 왜 쉬워지느냐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활동이 다음에 다시 쉽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남겼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은 다음 찰나에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남겨놓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을 업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악업을 짓거나 무엇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업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부처님의 업은 불가사의한 업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모든 활동은 여력을 나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도 부처님이 남기는 그 불가사의한 업이 오늘날까지 계속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습관이 되는데 앞서 잠깐 말했을 때는 불변과 수연이 있는데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건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이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연은 인연 따라 계속 변해서 형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형상으로 드러나려면은 그것이 그 인연을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 인연을. 그래서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 속에 항상 불변인 알아차림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히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연이 형성되면 그 인연이라고 하는 힘이 상당히 오래가고, 예를 들면은 우리를 근본, 우리 그 몸과 몸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원소인 그 양성자 같은 것은 거의 무한 시대를 살 정도로 길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변화가 오려면은 뭔가 특정한 조건이 되면 거의 변하게 돼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특성이 놔두면은 거의 계속 가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 거의 그러면 양성자 그 자체로 보면 그것이 무한 시간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빛이 30만 킬로미터로 계속 속도를 내서 가게 되면은 뭐가 없어진다 했냐면은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 80년을 살거나 60년을 사는 어떤 시간의 변화가 뚜렷하지만은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달리는 빛은 항상 동일한, 즉 시간 없는 곳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속도와 거리로 나눠질 때부터 형상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실제로 빛은 시간이 없고, 공간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할 때 시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느 한쪽으로 완벽히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이게 두 개 합쳐버리면 나눠진 것이 합쳐져 있는 상태를 자각하는 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으로 표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리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상으로 나눠지면은 이제 시간도 보이고 공간도 보이고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의식하고 공간을 의식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시공간으로 이렇게 밖으로 분출됐다는 하는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보면 이 두 자체가 언제나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를 하면서 시간도 만들어내고 공간도 만들어내는 것이 수연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시간 쪽만 읽거나 공간 쪽을 읽어서 시공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미 우리한테 나눠져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모든 활동은 이 알아차림이 남겨놓은, 즉 시공간이 함께 있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에서
이 두 개가 남기는 분별의 여력이 오늘날 세계를 형성하듯이 우리 마음도 알아차림과 인연 따라서 변하는 것 가운데 알아차림은 그 전체를 통째로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이다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알려진 상들은 항상 다른 것과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 알아차림과 알아차려진 것, 대상이죠. 이 대상을 함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만 이해해서 대상의 다름만 보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마음 가운데 무명이 형성돼 간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명이 형성되는데, 근데 만일에 이렇게 남겨진 대상들의 다름이 다음 찰나에 여력으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걸 무명화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력은 무엇을 또 동시에 만드냐면 무명을 만드는 힘이 돼요. 그래서 무명이 무명화되는 것은 여력에 의해서 형성된 자치에 의해서 무명이 무명되는 거예요. 그 여력을 이걸 행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행은 반드시 여력은 무언가 기억돼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아는 것을 행이라고 해요. 형성하다. 흔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추론해가지고 무엇을 아는 것, 이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명 다음에 행이 나오죠. 12년 가운데. 이 행에 의해서 비로소 이 장면이 뭐가 되느냐면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에 의해서 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자체는 그냥 불변수연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남겨놓은 흔적만을 딱 보면서 이 흔적이 우리 마음으로 하면 기억에 남는 거죠. 기억이 되면서 이 흐름 자체 가운데 나눠진 시간과 공간의 형상처럼 나타난 것을 잊게 만드는 순간 우리의 알면 무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은 누가 무명을 만드냐면 실제로는 최초의 분별이 무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분별을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일체가 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모든 업의 습기예요. 그런데 왜 습기를 만들 수밖에 없느냐? 세상이 수연에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모든 대상들은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망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의식을 고해서 일체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이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만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도 계속 자기 스스로 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이제 마음이 깊어지면은 마음 그 자체도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도 찰나멸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조차 소멸되는 게 있어요. 멸진정에서 아주 심한까지 사라진 형태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예 무상정에처럼 마음만 이렇게 쭉 알아차림만 흘러가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알아차림 자체도 나중에는 일어났다 사라져가지고 알아차림 자체가 아무 흔적도 없는 것처럼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알의 공간성이 보이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불변하고 있는 알아차림 특성으로 보면 불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도 끊임없이 찰나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찰나멸하지 않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조차도 찰나멸한다. 다만 그 마음이 우리들은 너무나 간격이 못하기 때문에 연속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이 호흡 느려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음 집중이 쭉 들어지면 호흡이 느려지면 또 호흡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호흡과 호흡 사이의 끊어짐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고 우리는 보통 그것이 하나의 연속직처럼 흘러가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보고 있으면 그 호흡이 길어지기도 하고 호흡과 호흡 사이가 끊어짐도 길어요. 바꿔 말하면 호흡의 찰나멸들이 분명히 자기 현상을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의식도 그와 같이 생성과 소멸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런데 항상 알아차림을 자기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명확히 보지 못하니까 이제 연속적인 어떤 형태로 여력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로 오면서 과거와 현재 사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활동이 남긴 여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기억으로 남게 되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가 추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세가 형성됩니다. 이 3세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한 염이 딱 형성되면 3세가 형성되는데, 형성되면서 동시에 뭐가 됩니까? 그 염이 자기 동일성을 해서 내가 그 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잃지 않는 것이 남겨진 여력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를 형성하면 나의 것이 됐으니까 이것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나의 것이 되면서 남겨진 여력들의 동일성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다시 형성되는 거예요. 자, 무명에서 행위담에 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여력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염이 형성돼서 알아차리는 것이 형성되면은 다시 무명행식 명색이 돼요.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자기 특성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식이 이제는 나의 식이 되고 정신이 되고 물질이 되는 형태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업이 모든 활동이 자동적으로 습관을 남기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일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습기가 없으면 좋을 것 같으면 습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기를 활동하지 못하면 이제 다음 찰나에 여력만 계속 남아가지고 남겨진 여력이 주체적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인식활동을 낳게 되고, 이 인식활동에 의해서 점점 세상은 인식되어진 대로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유식이 망식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형성된, 즉 업에 의해서 남겨진 습기가 뭘 만드냐면 이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치는 능치소치죠. 능치소치는 뭡니까? 능치는 나의 것 할 때 내가 형성돼요. 내가 이제 딱 그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것은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소치가 되는 거예요. 능치와 소치. 그러면 이걸 치차이라고 했느냐? 앞서 말할 때 활동은 사라지고 없어요. 활동은 사라지고 없는데 남겨진 여력은 내가 기억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찰나에 남겨진 여력을 통해서 미래를 추상하면서 자기 미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말했죠. 과거의 사건들이 사라지고 과거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미래로 가 있다고요. 그래 이제 설일체유부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 유의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 할 때 우리한테 아직 오지 않는 것은 미래의 영역에 있어요. 어떤 법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데 미래의 법들하고 나하고 지금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칠 때 어떤 것은 마주치고 어떤 것은 안 마주치고 흘러가는 거죠. 이게 마주칠 때 거기하고 관계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현재가 되는 거고, 그걸 구성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고 없는 거죠. 이때 이 관계를 구성하게 하는 힘이 득이라고 하는 것인데 얻을 득이죠. 그래서 나 접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비득이요. 그 접촉하고 싶지 않다. 띄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떤 심리적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미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마치 나의 현재로 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한번 딱 하는 순간에 이 생각 속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축을 구성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습기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 것이 깨달음이 세상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본 특성인 존재하지 않는 데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는 것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볼 뿐이지 마치 시공이 사라지는 어떠한 곳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현계에서 기억에 의해서 또는 인식을 형성시키는 마음의 형성력에 의해서 남겨진 여력들이 주체적인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그 세력을 갖고 있는 내가 형성돼요. 이치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단치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 주체적으로 잡혀진 게 아니고 남겨진 기억들을 잃지 않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취착된 거예요. 이치, 능치, 소치는 이제 취착되는 거죠. 애착이 되는 거고. 그게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행식뭐 해서 애착하면서 유생노사되죠. 근데 거기는 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와서 존재의식을 낳게까지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가 습기하고 이제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성된 나의 것에다가 계속 나의 것을 더하는 그 습관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해석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똑같은 흐름이 되면은 이제 이숙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익었다는 말인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아리아식 제8식의 이름이 세 가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일체종식이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아리아식이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는 일체종식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이숙식 이야기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앞과 만기는 모든 여력들이 인식의 형성력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별된 정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는데 살면서 새로운 분별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태어날 때는 파란색 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기 태어나면서 이제 다른 물감을 계속 들려가면은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태어난 것의 물감색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형성된 물감색들이 다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의 변화들에서 죽는 순간 여기하고는 전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리 익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과 달리 익었고 달리 익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달리 익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크게 달리 익는 거죠. 완벽한 다른 변화가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과거에 익혀왔던 여력의 색깔이 완벽히 달라지면은 다른 세계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이 법계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태는 과거의 흔적이 현재 살 수 있는 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힘이 다하면 죽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죽어가는 것이죠. 여기 가서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보면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죽어가는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죽음다 끝이는데 실제 죽어가는 매 순간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봐서도 이숙이지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이숙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여기는 이제 사를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어떤 게 되느냐? 바로 완벽하니 사가 곧 생이 되는 순간이에요. 죽음이 완전히 새로운 생이 딱 되는 순간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사가 같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에도 생사가 같이 있고 살아가는 과정에도 크게 보면 같이 있지만 여기하고 크게 다름이 없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이 사의 폭이 좀 커지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점점 나중에는 이제 여기 들어오면 완전히 죽지만 과거의 습을 죽여가고 그 과거의 습관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입혀가면서 조그만 다른 생명을 잉태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은 바로 죽어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 죽고 살아가는 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뭡니까? 이 형성력에 형성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윤회는 무엇이냐?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것 순간이 항상 삼세를 만드는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에 어디 태어나서 지금 살다가 미래로 어디 가는 게 윤회가 아니고 모든 순간이 항상 윤회를 만들면서 윤회 속에 살고 있다. 형성된 기억이 바로 윤회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윤회하는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윤회하는 세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로 윤회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항상 생사를 가름하고 있는 거죠. 윤회가 뭡니까? 윤회의 주체가 있어서 생사하는 게 아니고 기억이 윤회의 주체들이에요. 내가 윤회하는 주체가 아니고 기억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면서 스스로 윤회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다 사라졌어. 즉 습관이 사라졌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습관이 다 살아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태어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그와 같은 시공간의 개념을 사라지면 그와 같은 죽음, 즉 끝나는 죽음도 없고 새로 시작되는 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생불멸해요. 우리는 형상의 다름을 아까 불변과 수연 중에서 수연만 가지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불변만 가지고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내용에는 수연적으로 보면 끊임없는 생사가 되고 불변적으로 보면 생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없는 것이 생사를 하고 있고 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생사 없는 것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서 불생불멸이라고 그렇다. 그러니까 생멸이 함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는 것도 없어요. 근데 기억하는 것이 윤회예요. 윤회의 주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면은 윤회라고 하려면 무언가가 있어서 윤회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윤회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제대로 불생불멸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행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경론에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인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인과 결과가 있죠. 인연과가 있는데 이 과 중에 6인 4연호과 5과 중에 이계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계과. 이계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박을 떠난 결과 우리가 스스로의 습기에 의해서 매여 있는 것을 윤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윤회를 따르면 수행에 의해서 윤회를 떠났으니까 그 수행의 결과라고 이렇게 서로 줄을 끄어야 되는데 즉
6인 4연 5가니까 이렇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줄치기를 쭉 하거든요. 근데 이계과에 오면은 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인도 이계과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계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이계과를 얻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물론 말로는 수행을 통해서 이계과를 얻는다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불생불멸인 거예요. 이 앞의 상황 자체도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지 이 상황이 우리한테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치착이라고 하는 것이 애착에서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못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고 있음으로써 내가 스스로 웅덩이에 빠진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 의지에 매여가지고 매인 꼴이 된다. 그래서 매임을 떠나고 얽힘을 떠나는 것으로 보면 분명하니 수행을 통해서 이 목에 감는 줄을 푼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줄 자체가 본래 허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매여진 적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매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윤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결과는 원인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여기 두 가지겠죠. 하나는 결과가 원인으로부터 얻어진다 하면은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만들어진 결과가 되고 만들어진 결과가 된다면 유의법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해도 궁극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다른 그 전체장은.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생과 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라고 주체적으로 자아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생기는 그 생각이 사를 만들어 가고 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때 이것은 분명히 생과 사예요. 불사가 아니고 우리 의식 속에서는 무엇인가가 생에 가고 무엇이었으니까 사에 가는데 이 힘이 워낙 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죽어가는 것만 보고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상이. 그런데 내적으로 이제 안으로 다음 생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금생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경험 영역들이 색깔이 계속 바꿔지는 거죠.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하고 이제 다른 삶으로 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태어나지만 또 여기서 보면 죽는 것이 되죠. 그래서 완전한 죽음이 완전한 생을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죽음이 완전한 생을 만들고 이 속에는 뭔가 다른 세계가 함께 섞여져 있는 것처럼 가는데 실제 여기도 다 이렇게 생사가 섞여졌죠. 이것을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치착된 마음이 윤회일 뿐이지 윤회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의 이숙이 앞의 이숙이 다하면 다시 다음 이숙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숙이 다하면 새로운 이숙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로 바꿔 말하면 새로운 삶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다가 이제 금생의 이와 같은 인연으로 살기가 다 됐다. 그러면 다른 생으로 태어나게 한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뭡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분명히 다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과 죽음처럼 굉장히 뚜렷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 순간 조금씩 달라가는 변화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뭡니까? 이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이제 매 순간 조금씩 달라가는 것으로 보면은 삶과 죽음은 큰 이숙이라고 할 수 있고 매 순간 다르면 작은 이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숙도 동시에 하나는 열반을 만들어가는 이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말 자체는 이숙이 이제 윤회를 하고 있는 그 치착된 마음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일체 종작에서 수행 종자를 심어 놓으면은 수행의 이숙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이숙의 이제 환경이 바꿔지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는 분명히
생사를 담보해서 끌고 가는 것을 주체적으로 말해서 이숙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수행 영역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뭘 안 만드냐면은 생사를 만드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은 생사를 만드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윤회가 끝나는 거고, 우리는 생사를 만드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끊임없이 뭘 하고 있냐면 윤회를 하고 있다. 이게 윤회의 주체가 있어서 윤회하는 게 아니고 윤회의 주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놓지 못한 것이 윤회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를 12인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불변과 수행인 인연의 장이 이제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오면 수연의 변화들이 보이는 거죠. 이 수연의 이제 변화들이 보이면 이 변화가 방금 말한 대로 여력을 남긴다 그랬죠. 남기는 힘이 있는 거죠. 이 남기는 힘이 어느 정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습관적으로 그 힘을 남기다 보니 이 힘이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자리를 딱 잡으면 형성되는 거예요. 습관이 어떤 것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되기 전까지는 뭐냐면은 그냥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성이 딱 돼버리면은 이제 내가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 형성된 힘이 이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인연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인식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남겨놓은 염들이 자리를 딱 잡은 그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형이 형성됐을 때 행이 형성되는 순간 이제 인연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고 형성된 여력으로 인연을 보면서 인연의 장이 무명이 완전히 무명화하는 거예요. 인연의 장이 무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보면은 인연이 끊임없이 뭘 만들고 있습니까? 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이 인연의 장을 뭘 만들까? 무명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행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행이라고 하는 결과에 의해서 이 앞에 장이 무명으로서 근본 원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원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바꿔 말하면 내가 인식의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명화되어 있는 무명의 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명에 의해서 이것이 행이 항상 형성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식을 할 때마다 그 전제로서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명을 만드는 것은 실제로 무명화하는 것은 무명에 있는 게 아니고 인식의 형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앞에 장면의 변화들이 만들어 온 그 분별이 무명으로 바뀌어본다. 그래서 바뀌어놓고 보니까 뒤에 형성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명이 만든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 두 관계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이것이 더 먼저 원인인 것처럼 돼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 무명화된 움직임이 형이 된다. 그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연의 장이 움직이고 기억을 형성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암. 그런데 이 암은 실제로 아직 무명이 아닙니다. 이건 무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장입니다. 그냥 그런 암의 장이 있는 거예요. 이건 깨달음도 아니고 무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이 암의 차이들이
무엇인가 인식의 습관을 형성해 놓고 보니까 이 알미 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각하고 보면은 이 알미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각이 형성될 때 이 알을 깨달음화 시켜주는 거예요. 반대로. 자각이 없을 때는 이 알을 무명화 시키는 거고, 자각이 있으면 이 알을 본각화 시키는 겁니다. 본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무명을 만들고 본각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인식의 형성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을 본각화하거나 아니면 무명화하는 거예요. 무명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는 것도 아니고, 본각이 있는데 무명에서 물들어 가지고 세상이 물든 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건이 무명이든지 깨달음이든지, 그렇게 형성된 이제 형성된 인식의 모든 총체를 뭐라고 하냐면 식이라고 해요. 식. 그렇게 형성된 모든 인식의 총체를 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성되죠. 무명행식 됐잖아요. 12년에. 자, 이 식이 뭐라고 등져 있습니까? 이제 근본 알은 아직 무명도 아니고 본각도 아니지만은 그와 같이 암도 아니고 본각도 아닌 그 알을 완벽하니 무명화해서 자기 근거하고 등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숙이란 이와 같이 삶을 다른 삶으로 만들어서 계속 흘러가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알을 이제 무명으로 형성시켜서 익혀놓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식이 됐다고 하면 이 식을 이숙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숙이라고. 무엇을 이숙으로 만들었습니까? 무명도 본각도 아닌 암을 무명으로 완전화시켜가지고 분별된 모든 세력들의 힘들이 딱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행식 됩니다. 그럼 이 식이 이제 인연을 만나면 우리 몸과 마음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마치 세포 하나가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 뇌를 만들고 몸을 만들어서 뇌에서 의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듯이 이렇게 형성된 식이 우리 몸과 마음을 만들어갑니다. 무명행식, 그 다음에 명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이 식이 되면은 명색이 이제 정신이고 색은 물질 측면인데 실제는 완벽하게 아직 구별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과 세계라고 하는 틀을 나누는 그런 형성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때 형성된 것을 여기서 보면 드디어 이제 이치를 만들어 가지고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식화된, 식으로 완벽히 변해된 것은 자기가 딱 취해 가지고 이제 주체적인 나의 무엇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이제 대상과 경계를 하는, 우리 관계라고 하는 걸 구성할 때는 내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하는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모든 인연처에서 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면 나라고 하는 의식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자기 관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하고 접촉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자기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깁인데, 이 유깁은 눈을 보면은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듣는 내 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보는 내 혀를 만드는 거예요. 바꾸면 유깁 다음에 촉이 있는데, 이 촉은 나와 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눈을 열고 감각 촉점을 열고 혀를 열어놓은 거예요. 어디로 여느냐면은 나와 나의 것을 취하는 쪽으로 몸을 여는 거예요. 촉이란 근의 자기 변화예요. 근의 자기 변화. 근이 스스로 자기 변화를 하는데 인연의 변화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형성된 이 식의 자기 취착한 습관에 따라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취해야 될 것인가, 좋은 것과 싫은 것과 뭐 이런 등등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따라서 근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 때 자기 근을 세상 보도록 좋게 또는 싫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서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 오면 좋은데, 좋지 않는 것도 막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것은 진탐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싫은 것은 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심이 내가 밀어내는 특징이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의식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치착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수, 애치고, 그것이 애가 됩니다. 얘. 진심은 싫어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도 애착이에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탐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더욱 치착된 마음을 맡으면 그것이 존재를 구성해가지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생노사를 만드는다. 이것이 12인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사건이 이제 이숙을 통해서 앞에 이숙이 다 되면 새로운 이숙이 나오지만 순간순간에 계속 변화된 그런 이숙이 항상 다음 이숙을 만들어서 생사윤회가 끝없는 것처럼 흘러간다. 근데 그 순간이 앞서 말한 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무명을 결정하고 본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화해서 내가 세상을 보면 생사윤회를 사는 것이 되고 본각화해서 세상을 보면 부처가 돼서 세상을 사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식의 중요성이 그렇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유식이라든가 유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 철저히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라는 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본각으로 보면은 본각은 다른 것도 없죠. 시비 분별 아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본각으로 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불변의 마음이고 저기서 시비로 오는 것이 수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시비로 오는 것이 나한테 와서 흔들리지 않으면 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은 발생했는데 나한테 와서 시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이 현상을 무명화시켜서 보는 인식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본각화시켜서 보는 인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깨달음이거나 깨달음이 아니거나 지금 여기를 철저히 깨어 살아라 하는 말은 바로 너희가 너희 삶을 깨달음화 시켜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미 형성된 의식으로 네 삶의 장을 무명화해서 사는 거죠. 무명이 우리를 물들였다 하면은 무명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그 무명을 만드는 것이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현재의 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명은 항상 무명이 되는 순간 3세가 기억되어 버리는 거예요. 3세가 과거에 있어가지고 지금 와서 미래에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무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순간 3세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화 시키면 3세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초탈 3세라고 한다면 3세를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벗어났느냐? 무명화시키지 않는 현재 인식이 그 상태에서 3계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그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숙생이 새로운 이식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3계 윤회하는 현상이 사라지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사건을 무명화시켜 보는 업의 습기가 나와 나의 것을 만들면서 끊임없는 현재를 무명화시켜서 3세를 사는데 무명 그 자체가 바로 3세를 만들기도 하고 무명에 벗어난 인식이 초탈된 부처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한 걸음을 어떻게 뒤집고 있느냐가
바로 부처와 중생을 결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